오늘 감정평가 기초이론 앞부분 했어요. 맞죠? 첫 번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무슨 원칙?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시장 가치가 뭔데요? 시장 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정통한 당사자예요. 시험에서 전문적인이라고 나왔어요. 전문적인 아니에요. 맞죠? 전문적이라고 나오면은 우리 감정평가사만 시장가치 매길 수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된 가치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감정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예외로 했었을 때 가치의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안 하는 경우는 언제?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지 않는다에는 검토한다. 됐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한 경우에는 결여되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5조에 대한 전부입니다. 됐죠? 자, 6조. 무슨 원칙? 현황 기준 원칙. 이게 뭔데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한다.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 체크. 됐죠? 자, 그러면은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까? 네. 언제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의 경우에서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다가 실현 가능성 써주세요. 실현 가능성 빠졌다. 실현 가능성. 죄송합니다. 실현 가능성. 됐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결여되었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때는 의뢰 거부, 수임, 철회.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법대로 했으니까. 됐죠? 내가 비록 원칙을 어겼지만 예외가 생겼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5조와 6조였습니다. 자, 7조. 감정평가는 각각 개별로 하여라. 이게 원칙이에요. 됐죠? 용도상 불가분하거나 일체로 거래되는 경우에요. 무슨 평가? 일괄 평가. 그래서 일괄 평가하는 경우 이거 쓰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쓴다.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 나중에 자세한 나중에 볼 거예요. 일괄 평가하는 경우에 무슨 평가? 거래, 사례, 비교법 쓴다.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나의 물건이라도 전면부, 후면부예요. 가치가 달라요.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일체로 이용되고 있지만 뭐다?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 있대요. 보상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무슨 평가? 부분 평가할 수 있다. 5, 6, 7조 했습니다. 8조는 절차, 9조는 기본 예상의 확정입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가치와 가격입니다. 가격은 하나인데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과거인데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전문가가 누구? 중개사. 가치는 전문가가 누구? 감정평가사. 됐죠? 자, 그 다음 가치 형성 과정 몇 단계? 3단계.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가치 발생 요인은 4가지네요. 히, 이. 됐죠? 유용성은 주거지는 쾌적하니, 상업지는 수익성이 있니, 공업지는 생산성이 좋니. 됐죠? 유효수요는 뜻도 있고 돈도 있고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전성은 권리를 이전시킨다. 요 네 가지가 상호 결합되어 동시 발생하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상호 결합한다. 그리고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을 거쳐서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 가치와 관련된 모든 원칙 1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합은 외부 환경 경제감과 지역 분석, 균형은 내부 구성소 경제감과 개별 분석, 변동은 시점, 예측은 미래, 기여도는 기여도 협, 추가 투자, 적법 판정은 두 가지, 수익 체증과 체감까지. 됐죠? 수익 배분, 남는 거는 어디로 주라고? 토지로 주어라. 수익 배분 원칙은 토지 잘법의 근거가 된다. 대체 원칙은 효용이 같다면 싼 거, 가격이 같다면 효용은 높은 거. 최유효이용 원칙은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치죠. 아까 100만 원 선택하고 80만 원 버렸죠. 그보다 요구 수익률이다. 수원금 원칙은 가격 기준성, 경쟁은 경쟁, 외부성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까지 했고요. 자, 지역 분석 먼저 한다. 선행, 대상, 지역에 대한 전체 광역 거시. 표준적 이용입니다. 주택은 주거지역에 있는지, 상점은 상업지역에 있는지,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는지가 표준적 이용이라고요. 10억쯤 하네요. 10억 정도 하네요.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가격 수준 파악합니다. 경제감가 외부 적합.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 아시겠죠? 개별 분석은 먼저 해요, 뒤에 해요? 뒤에 한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 최유용가 9억 5천 2백만 원. 맞죠? 구체가 파악하는 거고, 경제감가 내부 균형의 원칙.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가지. 지역 분석의 대상 세 가지. 무슨 동? 인유동.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맞죠?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 동일 수권은 무슨 관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동일 수급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웠던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다듬어 두셔야 다음 주에 3방식 가셔서 안 흔들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유부남이 돼서 I will be back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큰 책임감 갖고 수업 좀 잘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